자, 오늘 구차시에서는 주술호응과 관련된 부분들, 저희가 첨삭을 하다 보면 어떤 글은 잘 읽히는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은 잘 안 읽히는 글이 있어요. 그런 가독성에 관련돼서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.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, 가독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, 사실 이거의 핵심은, 가독성의 핵심은 문제가 물어보는 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가독성이 달라요. 왜냐하면 채점하는 사람은 이 문제 채점을 위해서 문제를 보고 예시 답안 같은 것들을 보고, 그 예시 답안도 뭐 한 개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범주에서 쓰면 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, 그런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,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읽다 보니까 술술술 잘 익히는 것은 묻는 대로 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확인이 가능한데, 그렇지 않고 묻는 대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 안 맞춰서 쓰면 읽으면서 한 번 더 읽게 되고 두 번 더 읽게 되고 잠깐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기보다는 깎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더 많아요. 그래서 한 번에 술술 잘 읽히게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주술호응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논술은 선생님들의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거든요. 근데 이제 나는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례에 나타난 어떤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. 김교사가 제안한. 그러면 주어는 김교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주어를 정확히 잘 찾아서 주어가 어떻게 했다라고 써야 되는데, 주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주어는 생각한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 내가 거기 뒤에 서술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읽다 보면 안 읽히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. 자, 8차시 과제 문제. 이 부분은 사실 유치원 현장에서 선생님들끼리 대화가 아니라 부모님하고의 대화라서 사실 논술 형식에서는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형식이라서 선생님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라든가 방식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에 또는 양육할 경우에 그게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다 부모가 자녀를 이제 뭐 양육하는 방식이라 해서 간섭을 안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정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하고, 이 부분은 나중에 저도 고민해봤는데 모의고사에서 아동 학대를 유치원 현장에서 쓸 수는 없지만,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을 내는 건 위험하다 그랬죠.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 학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대신 교사들 간의 대화 속에서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그 가정의 부모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선생님의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방식이라고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런 상황의 그 가정을 교사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에서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모의고사 문제로 그런 것들을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한번 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